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입니다. 물의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 제가 명상을 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한국에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자유분방한 무엇이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가 이제 조급증에 빠진 이재명을 위해서 조기 대선을 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 지금 공포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입을 다물고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것이 사라지는 그런, 여러분들은 언론과 방송을 보시게 됐지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이 거짓일까요? 가짜 뉴스였을까요?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이 자유롭게 살았던,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어느 곳이든 내가 가고 싶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았던 이 자유가 끝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 보신 적 있을까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2030, 특히나 4050 뭘 생각하며 사는지 모르겠군요. 4050은 특히나 자식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가는 그런 자식들이 자식에 대한 미래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나이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자식들을 위하고 그런 것 좀 정도는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라는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는 카톡 내란 선전제까지 붙여서 누구든 깜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동안에 생방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이제 자기네 편들의 신고를 듣고 형무소라는 게 나오고 교도소라는 게 나오는 엄포 정치, 무시무시한 이런 내용들,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옛날 80년, 70년대 시절로,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 데 많은 국민과 대통령을 비롯한 노력이 필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절인가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가짜 뉴스 때문이다, 가짜다, 그 지지율을 나타낸 언론들은 전부 잘못된 언론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살기가 너무 싫습니다. 어디서? 한국에서요. 이렇게 만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포승줄 그리고 수갑, 이런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이려고 하는 조작된 경찰, 공수처, 이재명의 민주당 따까리들, 제발 한 번 정도 정신 차리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잘 해보세요. 어떤 결론이 날지. 저도 이제 여러분 안타깝게도 발언을 욕설과 쌍욕이 만무하는 현재의 이런 시대지만 자중을 좀 하고요. 좀 더 나은, 엄포와 공포 때문이 아니고요, 좀 더 나은 여러분들의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서 있는 아름다운 여러 곳의 한국 중에 제주, 제가 있는 이 제주
이곳에서 멋진, 네, 여러분들 여름에 오시면 이렇게 보트도 타고 밖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제주의 아름다운 곳곳을 보시는, 과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말 잘못하고 사람들과 5명, 6명 모이면 안 되고 뭐 그렇게까지도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시절이 오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요. 대한민국을 계속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제발 잘 공부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속속 방문을 하면서 이제 배넌이라는 트럼프가 윤통을 도울 것이다. 이제 미국도 상당히 뿔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거 북계로 가는 건 좀 아니지. 그렇다면 우리가 윤통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배넌이라는 네,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측 미국은 한국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인지를 확실히 하고 있고, 한국의 방송 언론사들이 대통령 관저를 불법적으로 촬영,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대통령 관저를 불법으로 촬영.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나라를 만들고 지켰던 게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바로 또 일본이 그 옆에 나라이고 또 많은 도움을 줬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이런 정말 난세의 난장판 한국이 되어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기 짝이 없기도 하지만, 국가에 대한 비상사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도 미국이 굉장히 좌시하지 않고 주의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촬영할 수 없는 비행금지 구역을 촬영한 한국 언론 어떤 것들일까요? 비롯한 좌파 전부 올라가서 비행금지 구역에 이것도 전부 깜빵 보내야 됩니다. 사실상 네, 다시 이게 어떤 리뉴얼이 된다면 이것들 전부 조사해서 어떤 놈이 찍었는지, 누가 명령을 했는지 알아봐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 빨간 걸 거놔야 되고요. 경찰 특수부대가 헬기를 띄우고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미국은 가만 있지 않는다. 이게 미국 배넌이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이 한국을 종중국가로 바꿔놓으려는 계략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바로 이 사람이 책사 아시죠? 제갈공명 이런 기타, 우리나라에는 뭐 책사 같은 사람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날라리 개 사쿠라 같은 놈들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싸웠던 놈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한 명도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책사인지 적사인지 뭐 하는 놈들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책사 스티브 배넌이 진행하는 워룸에서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그들이 말하는 모든 걸 현재 듣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누가요? 트럼프가 취임하는 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말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을 도울 것이다. 그래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강직함 그것만으로 계엄 선포를 했다면 다시 한번 미국에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미국의 우리가 사실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내용의 이런 것들을 지금 배넌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미국의 인사들의 한미동맹 우려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바로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 안보 담당인데요. 이 사람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미국 방어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권력 투쟁의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아시는 영김, 한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죠.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은 바로 미국과
한국 동맹과 미국, 한국, 일본 3국 협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작자들이다. 누굴 향해서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일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그리고 해제했을 때만 해도 미국 정가에서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미국에서 뭐 사실 우리나라를 좌시하지 않고 주위에서 보고 있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터득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나타나면서 보니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는 바로 야당의 대표 이재명과 민주당 짓거리들이 이게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일본, 한국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은 우리 한국까지 세 나라가 함께 뭉쳐서 한반도를 지키는 이런 거에 대한 우정, 그리고 동맹국으로서의 여러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정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는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아마도 이제 벌리면서 또 반일, 반미로 갈 수밖에 없는, 그쪽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민노총과 종북 세력들이 워낙 대한민국의 20,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진해 그리고 신문, 언론, 방송 이렇게 갈 것이고, 나머지 뭐 진본지 무슨 중도를 끌고 오느니 마느니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보다는 먼저 이쪽이나 저쪽이나 자기네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패거리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국이 워낙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현직 외교관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이런 야당 주장들, 북한, 중국, 러시아, 이것들이 아마 작심을 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라는 건 반일이죠. 이런 것들을 아마도 주장을 하는 야당들에 대해서 전현직의 외교관들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미일 공조는 옳은 선택이었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전현직 외교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 햄리 전략국제연구소 소장, 계엄령 선포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다. 저도 똑같이 얘기하죠. 분명히 잘못된 결정 맞습니다. 그러나 외교 성과를 탄핵 사유로 삼는 건 결코 정당하지도 않고 용납할 수 없는 것. 야당 정치인들이 마치 기름 뿌린 바닥에 성냥을 켜려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지금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 의회의 내 초당적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은요, 아마도 26일 지난달이죠.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이라는 보고서를 내고요. 1차 탄핵안 내용을 언급을 했고, 윤 대통령이 미국과 공조해 온 한미일 3국 협력 등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교 소식통들은 민주당의 반일 노선은 또 시작하겠죠. 반일 그러면서 애새끼들은 전부 반미인 미국에 교육시키고 가족들 거기서 전부 해해호하면서 달러 쓰고, 그리고 지네들 영화배우부터 탤런트 들 전부 일본 가가지고 오마카세 고 오겐키 데스까 그러면서 유튜브 찍고 밥 처먹고 스시 처먹고, 그리고 전부 일본 가고, 중국은 좀 아니야 못 살고, 교육이 안 돼 있더라고 그러면서 텔레비 나와서는 반일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일에 대한 요런 또 노선으로 미국 외교에 이렇게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정권이 바뀌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렵게 성사시킨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까지 시계가 아마도 거꾸로 돌아갈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정신 차리면 그때는 끝나고, 그리고 미군도 28,000명 다 나간 다음에
이거 뭐지? 하면 다 끝난다. 미국은 안 돌아와. 옛날에 미국이 아니야. 미국도 지금 힘들어. 제발 좀 지금 28,000병 1조 이상의 돈 쓰는 거 싫어해. 제발 그냥 돌아갔으면 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끈아풀이라도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것들한테 끌려가는 모습, 대통령이 포승질에 끌려가는 모습을 봐야 돼. 이거는 나라라 할 수가 없지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